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은 이동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요인들을 놓치지 않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에서 수많은 창업자들을 연구를 하면서 과연 그 창업자들이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을 차지했던 첫 번째 사례로는 창업자 스스로가 본인이 직접 문제 상황을 경험을 하고 그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던 경험들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능 있는 지인을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나 열정, 우리는 이거를 취미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취미 활동을 사업화 아이디어로 발전시켜서 창업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레고라는 장난감, 이거는 키덜트 아이템으로서도 꽤 유명한 사업 분야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좋아했던 레고를 가지고 렌트나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로 사업화한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도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본인이 근무하셨던 회사 또는 본인이 근무하셨던 산업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발견한 고객의 필요성,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갑, 을, 병, 정과 같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창업을 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대기업들이 도전하는 또 분야 중에 하나인데 많은 대기업들은 미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트렌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삶이 바뀌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아이템들이 필요한지를 연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도출해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실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시는 아이템은 머니핀이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세무 앱이고요. 이 세무 앱은 회계사가 직접 만든 세무 앱입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창업자분들이 창업을 하고 창업 이후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세무, 이런 회계와 관련된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본인이 직접 좀 더 스마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사업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본인이 스스로 근무하는 그 인더스트리 내에서의 경험, 이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시는 테슬라와 같이 테슬라의 가장 큰 모토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기 기술과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들을 자동차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자동차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비자 니즈와 제품에 대한 그러한 기회들을 파악을 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물병은 스웰 보틀이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디자인 물병입니다. 아주 가벼운 그냥 물병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물병은 특히 여성분들이 본인들의 쇼핑백에서 또는 가방에서 마실 물을 꺼낼 때 단순한 플라스틱 물병을 꺼내는 것보다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나은 디자인적인 감각을 갖춘 그러한 물병을 꺼내서 마시는 그러한 욕구들을 기회를 포착하고 그래서 단순한 물병이지만 이 물병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이러한 타겟 고객인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이를 사업화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것도 매우 좋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팀은 디코드라는 팀인데요. 해외 직구가 이제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외 직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제때 알림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러한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해외 직구를 할 때 예약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디코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즉 소비자들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는지를 잘 관찰해서 사업화하는 경우들이 매우 좋은 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용자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토스 앱과 같이 빠르고 안전하게 송금을 하면서 한눈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 앱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스 앱이 나오기 전에 토스 앱을 만들었던 이승건 대표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을 했었는데, 이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소비자들은 어떠한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깊이 있게 확인을 해보자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팀원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루를 생활을 하고 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해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변에 살면서 또는 스스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관찰하고 도출해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 속성은 그대로 두고 IT를 활용해서 다른 요소를 바꾸거나 제거하는 부분들이 창업 아이디어의 굉장히 좋은 원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과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단지 광고 시장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을 했는데요. 이때 전단지 광고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배달음식점 점주들이 경험하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들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전단지 시장을 기반으로 했을 때 본인들이 짜장면집을 검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짜장면집 전단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전단지를 통해서 주문하는 과정들이 매우 불편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맛집에 대한 리뷰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이 과연 맛집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6월 달에 배달의 민족 앱이 나올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 앱이 갖고 있는 기능, 특히 GPS 기반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모든 맛집들을 손쉽게 1분 이내에 검색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집이 맛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리뷰를 달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소비자들은 이 집이 맛집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단지 광고 시장에서 특히 배달음식점 점주들이 비용 지출하던 부분들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광고비를 10분의 1로 줄여주고, 그리고 배달음식점 점주들에게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고객들의 주문이 가게 되면 이게 배달의 민족 앱에서 주문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콜 안내 멘트들을 통해 가지고 배달음식점 점주들에게 정말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가치 제안들을 하였습니다. 즉,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체제 또는 경쟁사 제품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명확한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느냐, 이걸 통해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에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욕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비자들과 같은 경우는 충족되어 있는 욕구에서는
무엇인가를 활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니즈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미충족되어 있는 욕구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마약 베개와 같이 우리가 수면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불편함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수면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미축적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나온다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고 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욕구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또는 앞으로 또는 과거에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들의 욕구가 미충족되어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하면 여기에서 창업 아이디어가 도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사례와 같이 아주 멋진 커플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멋지게 웨딩 포토를 찍는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커플의 가장 큰 잠재되어 있는 욕구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나는 결혼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잘했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신혼여행을 왔어 라는 자기과시욕을 잘 드러내고 있고 이 자기과시욕을 스냅사진이라는 창업 아이템으로 잘 연결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창업 아이템들은 사용자들의 특히 소비자들의 두 가지 이런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잘 건드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잘 행동하고 있다라는 과시욕을 잘 건드려주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런 욕구들을 갖고 있죠. 내 주변 지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잘 살고 있나라는 것들을 훔쳐보고 싶어하는 이런 관음적인 욕구들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이런 사회적인 욕구들을 잘 건드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 분석을 할 때 6하 원칙에 근거해서 분석해 보는 게 굉장히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녹차의 사례와 같이 녹차라는 아이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녹차를 왜 마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녹차를 언제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마시고 그리고 누구와 마시는지 이러한 6하 원칙에 근거해서 각각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열거를 해보면서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걱정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그려낼 수 있다면 이 해결 방안 또한 굉장히 좋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비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과연 우리의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로 소비를 못하게 되는 이슈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소비를 못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가 소비를 못하는 그러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미러와 같은 비즈니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원격 헬스 서비스인데요. 집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의 운동 동작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코치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코칭을 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니즈들을 기술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거울에 다양한 트래킹 장치와 그리고 모니터링 장치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하는 사용자의 각각의 동작들을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이 측정한 결과들을 트레이너 분들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헬스를 하고 있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트레이너와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담을, 코칭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현재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 꾸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런칭했던 아이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인데 렌트 더 런웨이라고 해서 명품업들을 렌트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품 옷을 이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비용을 한 번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파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매번 파티에 갈 때마다 똑같은 옷보다는 다양한 옷들을 입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니즈
그렇지만 명품 옷이라는 것을 입을 때 발생되는 가격적인 이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품 옷을 한 달에 일정 금액만 받고 매번 다양하게 바꿔서 입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가격적인 허들을 낮추면서 명품 옷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사업 아이디어로 사업화가 굉장히 잘 된 케이스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과잉 충족되어 있는 욕구들을 또 파악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이렇게 과잉 충족된 욕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 면도기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질레트와 같은 굉장히 명품 면도기들이 오랫동안 특허와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마케팅적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비즈니스를 꽤 잘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면도기 기능은 필요 이상의 기능들을 접목을 시켜가면서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 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 창업팀들은 그러한 마케팅적인 요소와 불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소비자들이 정말 면도라는 그 기본 기능에 충실하게끔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매번 새로운 면도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실제 이 팀으로 인해서 질레트와 같은 과거의 그런 명성을 갖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실제 면도기 가격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대 효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살펴볼 거는 고객 여정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고객들이 경험한 좋은 경험들을 더 잘 만드는 이러한 것도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스타벅스에서 그려놓은 커스터머 저니맵, 즉 고객 여정 지도를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객들이 특정 문제 상황에서 고객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깊이 있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들을 우리가 잘게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고객들은 결제 단계에서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는지 또는 주문 단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시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는 분석을 해보고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굉장히 좋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그런 문제 상황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한번 깊이 있게 관찰을 해보고 그 관찰한 결과를 기반으로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을지를 잘 끄집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씨앗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우리의 트렌드, 즉 삶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시장 조사와 리서치를 통해서 찾아보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우리 삶에 어떤 트렌드들이 도출되는지를 한번 잘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 생애 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돈을 써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들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또는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가거나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또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양육을 하고 또 우리가 출가시키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실버 세대로 되는 그 시점 이러한 과정들에서 우리는 큰 돈을 쓰는 그러한 과정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써야 되는 각각의 그 시점들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러한 비즈니스에서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잘 맞춰주지 못하는 아직은 비어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구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은 인구 변화를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변화를 제일 정확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노인 세대가 점점 증가를 하고 그리고 신생아 수가 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서 여기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한번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 신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아이가 줄어든 만큼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만은 다른 아이와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해주고 싶어하는 니즈와 욕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모님들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기존 서비스 대비 더 차별화된, 즉 우리 아이만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잘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찰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하고 있을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문제 상황 이외에 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희망사항 또는 기대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끄집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